주목 2기업은요. 네, 카바나 준비를 했습니다. 온라인 중고차 거래 플랫폼 운영 기업이고 저희가 종종 다루는 기업이고 우리 서학개미 분들도 많이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서 업데이트가 좀 됐어요. 그래서 준비를 해왔는데 자, 이 모건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 이제 국내에서도 많이 유명한 애널리스트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서학개미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전기차 그리고 이런 중고차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인 보고서를 많이 내기 때문에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애널리스트인데요. 제가 사실 이분이 어떤 사람인가 되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루시드 한번 이분이 목표가 거의 반토막 내고 나서 저희가 다루고 나서 그때 워낙에 많은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아담 조나스 하면 이제 딱 떠오르거든요. 테슬라에 대해서도 되게 안 좋게 맨날 저격하다가 이제는 약간 그래도 긍정적으로 돌아섰고 뭐 이런 분이라서 얼굴이 좀 궁금했는데 뭐 요렇게 생기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극단적인 평가를 많이 내놓고 뭐 이러면서 또 종목별 이분의 또 선호도 호불호가 되게 강해요. 이 애널리스트가. 그래서 뭐 미국에서도 상당한 이게 스타 애널리스트로 꼽히는 사람인데 많은 투자자들이 또 미움을 받는 뭐 그런 애널리스트기도 하죠. 그래서 막 목표 주가 이렇게 반토막 내고 막 이런 거 하면은 당신이 정말 뭐 능력 있는 애널일까? 뭐 이런 댓글들이 미국 현지에서도 좀 달리더라고요. 어떻게 목표 주가를 이렇게까지 하느냐. 서론이 길었습니다. 왜냐? 사실 아담 조나스는 카바나에 대해서도 좀 재밌다고 해야 되나? 좀 충격적인 그런 보고서를 좀 많이 냈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서론이 길었던 건데요. 일단 카바나가 최악의 상황은 이제 통과를 한 것 같다. 그러면서 경영진에 대해서 내가 이제 신뢰를 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애널이 아담 조나스가 사실 작년 11월에 목표 주가가 68달러였던 카바나에 대해서 그동안의 그 투자 의견 다 철회하겠어 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다가 이거를 다시 복원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를 한 건데요. 그래서 비중 유지, 사실은 그냥 중립 의견을 복원을 시켰고요. 목표 주가를 그러면서 12달러로 제시를 했습니다. 추가 상승 여력 13% 있는 건데 근데 카바나 주가가 일단 간밤에는 8% 넘게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좀 아픈 상황이긴 한데 모건 스탠리의 의견 좀 보도록 할 텐데 아담 조나스 카바나에 대해서 그동안 의견들을 어떻게 냈냐 보면 작년 3월만 하더라도 한 1년 전만 하더라도 430달러의 목표 주가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인데 계속 목표 주가를 몇 차례 하향 조정하면서 11월에는 68달러였죠. 그러면서 11월 7일 날 이 의견조차 철회를 해버리면서 그때 코멘트로 뭐라고 했냐면 이 카바나 최악의 경우에는 1달러로 추락할 것이고 최상의 시나리오에서는 한 40달러까지도 갈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죠. 1달러 또는 40달러라는 것도. 그러면서 그때도 저희가 이걸 소개하면서 많이 지적도 하고 어떻게 에너를 이럴 수가 있나요? 막 이랬었던 상황인데 그 당시 주가가 이제 8, 9달러였으니까 1달러라고 해도 뭐 거의 쓰레기 되는 거였고 8, 9달러를 40달러 간다고 하는 거는 뭐 거의 한 뭐 3, 400%또 오를 수도 있다라고 한 거니까 너무 진짜 무책임하다라고 했었는데 이 사람이 그래도 다시 투자 의견을 복원했다라는 건 뭔가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오늘 준비를 해왔습니다. 지금 카바나가 매우 중요한 전환점에 있다, 터닝 포인트에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카바나 경영자에 대해서 내가 좀 확실한 신뢰감을 갖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 이 기업에 대해서는 그래 여전히 변동성이 큰 상황이다. 여전히 환경이 뭔가 명확하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악의 이 중고차 업황의 혼란의 시기는 통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중고차 시장이 확실히 바닥은 통과를 했고 이에 따라서 카바나의 가장 큰 문제가 운영 현금이 소진되면서 그러면서 그때 막 파산 리스크도 막 있고 했었잖아요. 운영 현금 소진 이 우려가 완화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이렇게 최악의 혼란의 상태를 잘 그래도 대응하고 잘 통과한 경영진 능력에 대해서 이제 신뢰가 더 높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카바나의 경영 전략 변화에 대해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요. 일단 카바나는 우리의 최종 목표는
성장이지만 성장을 위해서 일단은 축소를 시키는 게 먼저다라는 경영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축소를 했죠. 뭐 조직도 줄이고 비용도 절감을 하고 뭐 그런 과정을 거쳤었는데 일단 또다시 그럼 성장으로 이게 결국은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로 우선순위를 두기 전에 먼저 내실을 다지겠다라는 건 지난 5일 날 1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었죠. 먼저 조정 EBITDA 2분기에 흑자 전환을 시킬 것이고 뭐 비용 절감 등을 통해서 그리고 대당 마진 한 대를 팔면은 얼마나 이익을 남기느냐 이게 1분기에 거의 역대 최고를 기록을 했었단 말이에요. 4,300달러인가 한 우리 돈으로 한 500만 원 정도를 남기는 거죠. 한 대 팔면서. 그러면서 요 개선에 집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런 한 게 매우 잘 하고 있다라는 건데 뭐냐면 이렇게 1분기 실적 발표하고 우리는 막 성장해서 많이 파는 것보다는 대당 마진이라던가 에비타 조정, 그러니까 삼각전 이익을 흑자 전환하는데 더 집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월가에서는 매출에 대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해서 컨센서스가 낮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매우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는 작은 기업이 됐다라는 점에 있어서 그렇게 전략을 바꿨다라는 점은 지금 이 시점에는 매우 적당하다, 잘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 절감, 특히 판관비라고 하는 판매비 일반 관리비의 절감이 매우 견고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여기에서 터닝포인트의 가능성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분기에 1억 1,900만 달러의 비용을 절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4분기 주주 서한에서 뭐라고 했냐면 2023년 상반기까지 1억 달러의 판관비를 절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걸 1분기에 이미 목표를 달성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이야기했던 목표도 달성을 했고 그거를 한 개 분기나 앞당겨서 했다라는 점에 있어서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다시 평가 보고서를 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사실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복원을 시켰지만 여전히 중립의 의견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카바나 드디어 이제 바닥은 다지면서 우리가 좀 봐도 되는 건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다만 월가에서는 아직도 매우 신중한 느낌이 좀 강합니다. 신중론자들이 경고하는 세 가지 악재가 있는데요. 뭐냐면 중고차 가격이 2022년 이후 한 1년간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올 들어서 특히 3월, 4월 해서 다시 하락세로 전환을 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카바나가 1분기 대당 마진이 전년 대비 52%나 증가하면서 4,300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을 했는데 중고차 가격이 결국 하락하면 이게 유지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대당 마진은 1분기에 엄청나게 많이 늘었었지만 1분기 판매량은 24%나 감소를 했었단 말이야. 근데 이게 그러면 중고차 가격이 하락하면 이러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라는 게 첫 번째 우려 요인이고요. 두 번째 우려 요인은 신차 가격이 그동안 뭐 가격 공급 부족이라던가 뭐 이런 것 때문에 가격이 많이 높아졌었다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이 신차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은 신차 뭐 공급도 부족하고 가격도 많이 높고 뭐 이러니까 그게 중고차 수요로 넘어갔고 그러면서 가격이 올랐던 건데 신차 가격이 싸지면 글쎄 중고차가 과연 그만큼 팔릴까에 대한 우려가 두 번째 우려입니다. 실제로 신차의 평균가가 지금 3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우려인데 뭐 요거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신차 가격이 하락하고 있더라도 지금 경제가 안 좋다라는 게 맞물리다 보면 이건 그냥 이제 이 신중론자들에 대한 저의 또 반론이기도 한데 그렇다면 이 중고차에 대한 수요가 다 넘어갈까? 그거는 사실 그냥 반반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전 이 대목에서는 좀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자, 마지막 세 가지 우려 요인, 세 번째 우려 요인은 지금 카바나가 비용 절감을 통해서 이제 흑자 전환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장기적으로 볼 때 의미가 있어? 그냥 나갈 돈들 뭐 이거 줄여서 흑자 전환하는 건데
그래 마케팅비 줄이고 있고 인센티브 지급 안 하고 뭐 여기에서부터 이제 흑자 전환하는 건데 그 결과 비용 축소에 따른 비즈니스의 영향 이게 어떤 영향을 나올지는 아마 조만간 나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얘기 저 얘기 다 논리적으로는 생각해 볼 만한 이슈들인 것 같아요. 아담 조나스의 의견도 그렇고 신중론자들의 의견도 그렇고 하지만 여기에서 그럼 그래 지금 뭐 카바나가 매우 잘 나가던 상황에서 이런 뭐 신중론자들의 의견을 본다면 문제겠지만 그동안 진짜 뭐 망하니 많이 했던 기업이라면 허리띠 졸라매고 하면서 재무제표 좀 돌아 세우고 이런다면 저는 오히려 아담 조나스의 의견에 저는 조금 마음이 조금 실리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의견은 또 다르실 것 같다라는 또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러한 다양한 의견들 속에서 지금 카바나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본인만의 전략을 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카바나 주가 잠깐 좀 보자면 작년에 뭐 98% 급락하면서 정말 최악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뭐 3.5달러까지도 떨어졌었으니까요. 그러다 올 들어서 네, 드라마틱한 반등을 하면서 이제 127% 네, 급반등을 좀 했죠. 하지만 이게 작년 차트가 너무 높기 때문에 지금 뭐 100%가 올랐다고 해도 티도 안 나는 뭐 그런 그래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 10달러 선까지 올라서기는 했는데 자, 월가 의견을 보면은요. 26명 중에 3명, 11%만이 매수 의견 유지하고 있고 추가 상승 여력 약 12%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카바나에 대해서는 중립이니까 손실 많이 보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냥 이제 가지고 가시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이제 저점 매수 기간을 노리는 분들이라면 앞서 신중론자의 의견과 아담 조나스의 의견을 잘 정리하시면서 거기에서 좀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